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구곡막이었죠. 먼저 골막이 구곡막의 정의 읽어보겠습니다. 침식성 구곡의 유속을 완화하여 종행 침식을 방지하고 수세를 줄여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 유출 기승막이 보호,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공작물. 그래서 골막이 종류는 재료에 따라서 돌로 만들면 돌 골막이, 흙 골막이, 때 골막이, 바자 골막이, 돌망태, 콘크리트 블록, 통나무 여러 가지 골막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온 것은 돌 골막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돌 골막이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석재를 구하기 쉬운 곳이나 침식이 활성적이고 토사의 유해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고 규모는 4, 5m, 높이 2m 정도이고 방수로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중앙부를 낮게 한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규모 4, 5m하고 높이 2m. 그 다음에 방수로를 따로 만들 필요 없다. 아까 방수로는 그 사다리꼴 모양의 그 사방 때문에 방수로가 있었죠. 근데 이 골막이는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중앙부를 약간 낮게 한다는 거. 기울기도 1대 0.3. 이 1대 0.3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또 뭐가 1대 0.3이었죠? 반수면도 1대 0.3이고, 그 다음에 또 돌쌓기에서 찰쌓기가 1대 0.이고 맷쌓기가 1대 0.3이거든요. 그래서 1대 0.3. 그러니까 혹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무조건 1대 0.3. 1대 0.3이 많습니다. 반수면은 견칫돌, 막견돌로 쌓고 반수면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뒤체험 자갈을 넣는다. 이게 돌 골막인데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보통 방수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둥글게 라운딩해서 한다. 이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1대 0.3.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 이 뒤에는 지금 돌 골막인데 뒤에는 돌로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큰 차이점. 이 사방댐하고 골막이하고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는데 차이점이 첫 번째 뭐냐면 이 뒷부분 대수면을 축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골막이는. 만약 사방댐 같은 경우는 돌 사방댐은 앞에나 뒤에나 이렇게 돌로 다 쌓는데 골막이는 보이는 부분만 쌓고 뒤에 이제 대수면은 그냥 뒤체험으로 막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 방수로를 따로 이렇게 사방댐은 만들지만 돌 골막이는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규모가 좀 더 작죠. 규모가 작고 또 이 뒤에 나왔나? 그 다음에 골막이는 좀 이 사방댐보다 위쪽에 설치합니다. 위쪽. 사방댐보다 위쪽에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골막이하고 사방댐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 이 반수면은 여기 나와 있고 댐마루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뒤체험 자갈을 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높이가 예를 들면 2m예요. 2m라면 그 뒤체험 자갈은 높이의 2분의 1. 1m 정도 어때요? 뒤체험 자갈을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높이의 2분의 1 정도 뒤체험 자갈을 한다. 흙골막이는 그냥 1대 1.2보다 완만하게 한다. 이 부분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흙골막이. 흙쌓기 비탈면 표준 기울기는 대수면과 반수면에서 같이 1대 1.2보다 완만하게 한다. 바자 골막이는 바자는 그 나무로 엮어서 만드는 게 바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게 바자 골막이.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 골막이.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돌 골막이, 돌로 만든 골막이고, 바자, 말뚝 박아가지고 그 옆에다 나무로 엮어서 만든 바자 골막이. 돌 골막이죠. 콘크리트 골막이. 재료에 따라서 돌망태 골막이, 바자 골막이,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 골마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마기. 이 바닥마기는 황폐 계류나 개천 바닥에 종침식 방지에다가 밑줄을 그치면요. 종침식. 종침식은 세로 방향에 침식하는 게 이 바닥마기죠. 바닥에 퇴적된 불안정한 토사성력의 유실 방지와 계류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시공이치는 계류 바닥에 안반이 노출된 지점, 계류 바닥이 침식으로 저하될 위험이 큰 지점, 계상이 낮아질 곳이나 지류가 함유된 지점의 바로 아래 부분, 난류 발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반이 노출되거나 계류 바닥 침식이 될 곳, 그 다음에 낮아질 곳, 지류가 함유되는 점 바로 아래 부분, 난류 발생 지역. 반수면 물매는 1대 0.2, 대수면은 수직. 바닥마기의 종류. 시공 종류에 따라 돌 바닥마기, 콘크리트 바닥마기, 돌망태 바닥마기 등이 있으나 돌 바닥마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성력. 여기 성력이 있는데, 성력은 뭐냐면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갈리고 물에 씻겨 반질반질하게 된 잔돌을 성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닥마기는 뭐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콘크리트 바닥마기는 지금 배우다 하시면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더라도 바닥이 침식되지가 않겠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굉장히 급했는데 콘크리트로 막아주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낙차로 인해서 이 바닥이 파질 염려가 없는 게 바닥마기는 보통 계단상으로 항상 축설을 많이 해요. 이 콘크리트 바닥마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낮은 바닥마기, 돌로 된 연속적인 낮은 바닥마기. 돌망태로 만든 돌망태 바닥마기.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 바닥마기. 콘크리트 낮은 바닥마기. 네, 그래서 바닥마기는 이 종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계상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주는 거죠. 완만하게 해주고 낙차로 인해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바닥이 파이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게 바닥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승마기. 이 기승마기는 황폐 계류에 의한 계안 및 계안의 횡침식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횡침식. 그걸 방지하기 위해 산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류의 흐름 방향에 따라 축설하며 돌, 콘크리트 블록, 돌망태, 바자, 폐타이어, 통나무, 기승마기 등이 있다.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기승마기죠. 개천이 흐르는데 그 양 안이 침식되는 그 횡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기승마기. 이 기승마기의 전부 다. 기승마기는 높은 수위의 계류 흐름에 의한 계안 침식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옹벽과 유사하다. 공작물 기초 부분에 새굴지지 않도록 깊이 파고 묻으며 뚱마루를 수평으로 유지하여 기승마기 뒷부분이 침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축석의 기울기는 1대 0.3에서 0.5로 하고 물빼기 구멍을 배치하여 뒷면으로부터 수압에 의해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이 기승마기 종류에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돌망태 기승마기인데 요 그림에다가 좀 별표를 해주십시오. 그림. 요 그림에서는 요 말뚝의 위치가 좀 시험에 잘 나와요. 말뚝 위치.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가운데 2개만 쌓으면 밑에다 하나만 박고 3개를 쌓으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박아주시고 길게 쌓으면 제일 아래 부분 제일 위쪽에서 조금 아래 그 다음에 가운데보다 약간 뒤쪽 가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래서 말뚝 위치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승마기 종류 바자로 하는 바자 기승마기, 찰싹기로 만든 돌 기승마기. 근데 찰싹기로 하면 뒷부분에 콘크리트나 그 모르타를 넣기 때문에 물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됩니다. 물빼기 구멍. 관 같은 거를 이제 기승마기 보면 박아져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 이건 메사키로 만든 돌 기승마기가 되겠고 콘크리트 기승마기가 되겠습니다. 돌망태 기승마기, 바자 기승마기, 콘크리트 블록 기승마기, 폐타이어 기승마기.
네. 기승막이. 그 다음에 이제 수제가 있습니다. 수제. 이 수제는 뭐냐면,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예를 들면 기승막이가 있으면 기승막이 공작물 앞에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설치하는 게 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살이 센 곳이나 물 흐름을 약간 바뀌고 싶다 했을 때 설치하는 게 수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제는 계속의 유속과 흐름의 방향을 변경시켜 계안의 침식과 기승막이 공작물 쇄골을 방지하기 위해 두기나 계안으로부터 돌출하여 설치하는 계간 사방 공작물. 이 수제도 종 공작물이에요? 횡 공작물이에요? 횡 공작물이죠. 예, 옆으로 하니까 횡 공작물. 그 다음에 수제의 간격은 수제의 길이의 1.5에서 2.0배. 밑줄을 쳐주십시오. 수제의 간격은 수제 길이의 1.5에서 2.0배. 수제의 길이는 가능한 짧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밑줄을 쳐주시고. 가능한 짧은 것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 수제의 높이는 유수의 저항, 전석, 하상의 변화 및 높이, 수제의 근부의 높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돌출 각도에 따라서 상향, 하향, 직각수제 세 가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상향 수제라는 건 뭐냐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물 앞쪽으로 이렇게 상향되어 있는 게 상향 수제. 이거는 직각. 뒤로 있는 게 하향 수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향 수제는 여기 두부의 쇄골 작용이 가장 강하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두부는 머리 부분이에요. 윗부분. 근데 직각 수제는 가장 약하다. 하향 수제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침식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쪽 부분이. 직각도 마찬가지 침식이 되는데, 요 하향 수제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됐으니까 요 부분에 퇴적이 됩니다. 대신에 물살이에서 요 부분이 침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제의 구조. 이런 식으로 됐고, 목공 침상 수제. 그 다음에 계간수로. 계간수로는 이제 하천이죠, 하천.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 크게 수로변경공사, 수로정리공사, 호환공사, 사석공사로 나눠집니다. 이 수로변경공사는 이제 물줄기, 꼬불꼬불한 물줄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죠. 농경지에 접한 산기슭 꾸불꾸불한 유로를 홍수태, 물의 흐름을 원활하도록 교정 시행하는 게 수로변경공사. 수로정리공사는 냇바닥, 바닥에 파인 곳이나 돌출된 부분을 메우거나 이제 깎아내는 게 이 수로정리공사. 호환공사는 수로변경공사 시 깎고 쌓은 양안을 돌이나 콘크리트 블록 또는 돌망대로 보호하는 공사. 그러니까 기승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승막이 공사. 사석공사는 호환공사의 민막이, 댐, 불바지, 하류의 세구 방지를 위해 잡석을 깔아 놓는 공사. 이건 이제 바닥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막이. 개천의 바닥을 돌을 깔아가지고 하는 공사. 네 가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모래막이. 이 모래막이는 뭐냐면, 먼저 그림으로 좀 보시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래막이는 갑자기 수로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커지니까 속력이 가다가 느려져요. 느려지니까 가지고 있던 그 모래나 퇴사물을 쌓이는 게 모래막이 공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유출 토사량이 많은 상류 지역이나 호우 등에 따른 과도한 토사 유출에 의한 재예방을 목적으로 유로의 일부를 확재하니까 이 토사류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래막이. 모래막이는 토사 반출을 고려하여 선상지 내에 시공하며, 모래막이의 용량은 강우량, 유형 면적, 지형, 지질, 황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모래막이는 유로의 일부를 확대하고 그 상하류 바닥막이 공작물을 설치하여 토사를 절여시키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이거는 이제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모래막이 공작물의 형상을 외워두셔야 돼요.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반주걱형, 주걱형, 자루형, 위형. 주걱, 밥주걱. 밥주걱같이 생겼죠. 이렇게 큰 밥주걱. 이거를 반으로 자르면 이게 반주걱형. 이거는 자루 모양이고 이거는 위 모양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모래마기 공작물의 형상이 아닌 것은 그림으로 보통 안 나오고 말로 나옵니다. 말로.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나온 적은 없고 말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주걱, 반주걱, 자루, 위형. 그 다음에 야개사방. 야개사방의 정의.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황폐계류의 유역 구분. 먼저 황폐계류라는 것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으나 비가 많이 오면 개천이 범람하여 도로 및 농경지가 유실되고 개상 침식에 의한 토성류 등으로 개상 자체가 황폐화되는 것.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불어나가지고 거의 흙탕물이 되는 것을 황폐계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황폐계류의 특성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로 연장이 비교적 짧고 개상의 물매가 급하다. 유량은 강우나 융설 등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유수는 개안과 개상을 침식하고 사력을 생산하여 하루부에 유출하고 호우가 끝나면 유량이 격감되고 사력의 이동도 중지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많이 오면 불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침식이나 퇴적물도 싹 휩쓸어가고 비가 또 갑자기 안 오면 속도도 줄어들고 물의 양도 갑자기 줄어드는 게 황폐계류. 그런 게 지금 황폐계류가 되겠습니다. 이 황폐계류의 유역 구분은 크게 세 가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별표해 주세요. 별표. 토사 생산구역, 토사 육아구역, 토사 퇴적구역. 이 토사 생산구역은 제일 윗부분, 경사도 급한 곳, 속도도 빠른 곳. 여기서 토사가 생산돼 가지고 이제 토사 육아구역은 그 생산된 토사를 이동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사 퇴적구역은 이게 이제 퇴적되는 구역, 선상지. 이 선상지라는 것은 좁다가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는 거 있죠. 이제 부채 선자를 써가지고 부채 모양으로 갑자기 넓어지는 것을 이제 선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토사 생산구역, 토사 육아구역, 토사 퇴적구역이 있겠습니다. 토사 유계가 아니라 유관인데요. 유가구역, 육아구역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래서 토사 생산구역은 최상류부고 토사 생산이 왕성하고 개상 기울기가 현저히 저하되고 횡 공작물을 설치, 밑줄을 쳐주십시오. 토사 육아구역은 생산된 토사를 이동시키는 구역으로 침식, 퇴적이 적고 협곡이 길고 종 공작물 중심, 밑줄을 쳐주시고, 토사 퇴적 구역은 최하류, 개상이 기울기가 완만하고 개폭이 넓다. 모래막이나 수로내기 공사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야계. 요 야계는 먼저 크기에 따른 구분 별표를 쳐주십시오. 소야계는 10에서 20헥타르, 중야계는 20에서 100, 대야계는 100에서 1000헥타르 내외가 되겠고, 지류의 유무에 의한 구분도 단일야계, 복합야계. 지류가 없는 야계가 단일야계. 이 지류가 뭐냐면요, 여기 하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근본이 되는 원하천이 있고, 이 원하천에서 물줄기가 새어나오는 곳, 요걸 지류라고 해요. 근데 지류가 없는 게 당연히 단일야계가 되겠고, 복합야계는 지류가 2개 이상 있는 게 복합야계. 야계적 하천은 계류 바닥 기울기가 대개 6% 정도. 안 보여. 그 다음에 야계 사방의 설계 및 시공, 개천 바닥의 기울기 조정. 황폐 개천의 기울기는 불규칙하고 급함으로 개천 바닥을 침식하지 않는 최대 기울기인 보정 기울기,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 보정 기울기는 뭐냐면요. 기울기가 침식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 기울기로 설정하는 게 보정 기울기. 속도로 하면 아까 뭐였어요? 침식을 하지 않는 최대의 속도가 임계 유속이고, 기울기로 하면 보정 기울기. 이 개념을 좀 물어봅니다만이. 그래서 보정 기울기는 안정 구배라고도 하며, 자갈의 모양, 크기, 유수의 밀도, 지형적 기복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보정 기울기는 대략 3% 내외며 현 개천 바닥 기울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요 3% 내외하고 현 개천 바닥 기울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정도가 보통 보정 기울기, 안정 물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 4강 공작물의 설계 시봉, 개간 공사의 기본 유형. 먼저 개간 4방 공작물의 계획. 규모는 대조록 작고 효과는 크며 자연 친화적인 시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모가 이제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산에서 하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고 효과는 크고 자연 친화적인 시공법. 개천 바닥 기울기를 완화하고 계류의 침식을 방지하는 곳은 사방댐이나 바닥막이를 연속적으로 배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 기슭을 고정하고 붕괴를 방지하려는 곳. 산 기슭 고정, 붕괴. 이 산 기슭 고정, 아까 산각 고정이죠. 산각 고정. 그래서 사방댐으로 계류 바닥을 높여 산 기슭을 고정하고 산 기슭에 붙여서 기슭막이 공사로 고정한다. 황폐 유역 유출되는 토사 자갈의 저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제 토사 자갈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높은 댐을 건설해야 되겠죠. 기초는 단단한 안반 쪽이고 댐 위쪽에 넓은 저사지를 가지는 장소를 택하고, 모래 자갈, 퇴적지의 난류 방지 및 계류 바닥의 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기슭막이와 수제로 난류를 조정하고 바닥막이를 계단식으로 배치한다. 이제 난류, 너무 이렇게 물이 속도를 해서 어질러오니까 이 기슭막이와 수제를 통해서 속도를 줄여서 난류를 잡고 또 바닥막이를 계단식으로 배치해서 계류 바닥에 침식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계류 바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바닥막이 공사를 계단으로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면 그래서 해야지 막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아 이거는 당연히 사방댐이나 수제나 바닥막이 기슭막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